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2주차 시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그 주요 시장 체크보자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지난주부터 그 고용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리스크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차트상 제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S&P 500의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지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사실 조정을 그 시작한 게 이제 이때인데, 보시면은 그 뒤로 쭉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8월 달에 조정이 좀 예상보다 빨리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깊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조정의 요인으로 지목됐었던 뭐 고용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제 예상보다도 좀 빨리 사그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은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현재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비트코인도 혼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 강세가 여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발 알트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좋은 베팅이다라는 뷰를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 저희 시황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뤄드린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발표되는 지표가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물가 지표가 나오는 날인데 구체적으로 화요일 날에 CPI라 그러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목요일 날에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두 개의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이 물가지표는 7월 달의 물가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7월 달 데이터인 게 중요하느냐? 사실 이 7월 달까지는 관세의 영향권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상호 관세를 선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7일입니다. 8월 7일에 우리가 그 트럼프가 관세를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부여되기 시작한 시점은 8월 7일부터입니다. 그러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여되기 전 데이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물가 데이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가 현재 3% 그리고 이제 0.3%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그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데 집계하는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집계하고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7월 달 기준으로는 물가가 오른다는 트렌드가 크게 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코어 CPI 기준으로는 0.24%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PC도 0.23%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예상치가 이제 0.3% 찍혀 있는데 아마 0.2로 나오거나 0.3 그대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물가가 아직까지는 오른다는 트렌드가 관측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물가 데이터는 조용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그렇게까지 깊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는 게,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죠? 현재 안 그래도 페드에서 지금 금리 내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그 센티먼트가 더 힘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시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서브 주제입니다. 사실 시황 관련된 얘기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투자의 마인드셋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해요. 현금 보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뻔한 얘기일 수 있는 건데, 현금을 보유하라, 현금을 늘 일정 수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퀀터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퀀터스의 알고리즘은 디폴트로 현금 보유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대표님, 왜 이렇게 알고리즘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하나요? 이거 정상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습니까? 지금 강세장인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좋은 질문인데,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왜 우리가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가?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계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정학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정치와 지정학이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올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그죠?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많이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이 경제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사람들의 반응이 시장을 움직여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사람들이 관세 그냥 무시합니다. 아, 트럼프 저러다 말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시한단 말이죠. 즉 사람들의 반응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느냐? 사실 이에 대해선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천체의 움직임이 예측이 가능해도 인간의 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명언을 남길 정도입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거고, 금융시장은 원래부터 복잡계고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고를 확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퀀트 알고리즘을 짤 때도 저는 항상 사고를 확률적으로 해요. 수학에서도 이런 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스토캐스틱이라는 그런 걸 우리가 부릅니다. 스토캐스틱이라고 불러요. 즉 사고를 되게 스토캐스틱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시야와 내 방향성이 항상 100% 확률로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야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게 틀릴 확률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맞을 확률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거를 되게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확률에 따라서 베팅 사이즈를 정해야 됩니다. 베팅 사이즈를. 그러니까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100%가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틀릴 확률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선 베팅 사이즈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모든 현금을 100% 투자할 기회는 생각보다 정말 드뭅니다. 이건 정말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이건 정말 틀릴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대로 무조건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혹은 무조건 내린다 라고 하는 게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은 사실상 시장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 그룹들이 항상 현금을 쥐고 있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워런 버핏이 지금 현금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헤지 펀드들 보게 되면은 항상 현금 포지션 가지고 갑니다. 그런 데는 다 이러한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퀀트 알고리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퀀트 헤지 펀드, 뭐 시타델이라든가 AQR이라든가 그런 되게 유명한 헤지 펀드들도 항상 모든 포지션을 시장에 풀 베팅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명한 헤지 펀드들도 시장에 풀 베팅을 하지 않는데 우리 같은 퀀터스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시장에 풀 베팅을 한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이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퀀트 알고리즘이 돈을 버는 원리는 되게 심플합니다.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비트겟 전략, 그러니까 비트겟의 코인 트레이딩의 정석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전략이 돈을 버는 원리는 이렇게 딱 세 개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수적 투자로 손실을 줄입니다. 왜냐? 이 알고리즘은 항상 100% 베팅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락장을 조금 더 기민하게 방어할 수 있겠죠. 왜냐? 현금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말하겠지만 빠질 때 덜 빠지고, 그리고 이 시장이 급변할 때 보유 현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기민하게 대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보시면은 상승할 때 약간 늦게 따라가죠. 약간 늦게 따라가고 그리고 오르는 폭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약간은 오르는 폭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승은 늦게 덜 따라가더라도 돈을 벌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냐? 앞에서 보수적 투자를 해서 그죠? 현금 보유를 해서 손실을 조금 줄였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약간 늦게 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이걸 그대로 다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죠. 어떻게 여기서 정확히 현금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100% 베팅을 합니까? 그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는 하락을 방어를 하고 그리고 그죠? 여기서 올라갈 때 늦게 덜 따라가더라도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보면요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 이제 위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때 우리는 손실폭을 막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늦게 따라가더라도 어떻죠? 가진 시드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늘 아래에 있는 여기 로그 스케일 그래프를 봐야 한다 얘기합니다. 로그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장기 추세를 명확히 볼 수 있게끔 스케일을 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손실폭은 줄였고 올라갈 때는 좀 덜 따라갑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땐 길게 보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왜냐? 시드를 보존했으니까 시드를 보존한 상태에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그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드에서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곧 복리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자체는 낮다라는 거죠. 왜냐?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퀀터스 퀀트 알고리즘들이 돈을 버는 원리입니다. 자, 역사를 보게 되면은 LTCM 같은 전설적 퀀트 펀드들도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거를 다룬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뭐라 적혀 있습니까? When genius failed. 즉 천재들이 실패했을 때라고 하는 들의 얘기죠. 그죠? 여기 이 LTCM이라는 펀드 천재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벨상 받은 분도 계셨고요. 되게 유명한 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100% 엑스포저와 레버리지를 유지하다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금융시장이에요. 왜? 금융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복잡계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우주의 기운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에만 사실 100% 베팅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틀리면 손절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방향으로 롱을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블랙스완이 즉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틀리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이는 극기심을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손실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현금 보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도 줍니다. 그죠? 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틀리더라도 다시 베팅할 기회가 있죠. 그렇게 마음이 편하면 더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 그래야 투자 성과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 보유를 하다 보면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뭐냐면 단기간에 크게 오르고 내릴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못 따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는 단기간 한 방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요. 복리로 장기간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임입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승리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이제 조정의 끝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듣고 나서 바로 100% 몰빵하시는 이제 그러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약간 들어가 볼까? 그래서 현금은 좀 보유한 상태에서 조금만 진입해보고 만약에 쭉 가는 것 같으면 오케이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네. 그럼 그때 조금 더 베팅하고
만약에 틀린 것 같으면, 즉 조정이 여기서 더 이어진다면 그때는 손절을 치고 나오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배팅을 세게 안 했으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걸 도움드리는 게 저희 채널이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또 이제 시장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